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누구냐 하면은 피터 드러커예요.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피터 드러커의 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절판이 되어서 어, 구할 수 없는 책들도 많아요. 제가 왜 피터 드러커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제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이제 피터 드러커의 저술, 피터 드러커가 남긴 정신 그에 대해서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노트 한 권 전체가 피터 드러커의 책을 읽고 쓴 저희 독서 노트예요. 제가 한 권, 12권 이 도서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꽂혀 있는 거 다 읽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은 2010, 한 2, 3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피터 드러커 책을 모두 다 섭렵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근데 그때 이제 읽은 이유가 또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책이 한 권 한 권마다 버릴 얘기가 없고 너무나 훌륭한 얘기들이 많고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 이건 노트 제가 독서 노트예요. 이 전부가 이게 피터 드러커 책을 읽고 제가 메모를 해두고 감상문을 쓰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그 피터 드러커의 책들이 많이 절판이 되었어요. 이제 넥스트 소사이어티와 프로페셔널의 조건 이거는 새로 책이 또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또 나왔는데 오래된 정말 그 21세기 지식 경영 또 자기 경영 노트 이런 정말 훌륭한 책들은 절판이 되어서 지금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피터 드러커의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아주 많이 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보니까 피터 드러커 책 읽기 모임도 이렇게 따로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 피터 드러커는 1909년에 태어나서 200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95세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흔히 뭐 경영학의 뭐 원조, 경영학의 대가 그렇게 경영학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데 피터 드러커는 사회학 교수이면서도 정치, 철학 아주 능통한 정말 르네상스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남긴 책을 읽어보면은 정말 조직, 현대 이제 기업들이 조직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사회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십,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런 그에 대해서 정말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여튼 책 한 장 한 장마다 너무나 내용들이 이게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피터 드러커 책을 읽은 게 21세기 지식 경영이었어요. 피터 드러커는 근로자를 단지 비용이 아니라 자원으로 여겨서 지식 산업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피터 드러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 자라다가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출신이잖아요. 히틀러가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은 두 나라일 수가 없다. 한 나라 아니다. 라고 그래서 강제 병합을 당해요, 오스트리아가. 근데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는 우리가 말하는 그 합스부르크 제국, 유럽의 600년 역사를 합스부르크의 본산이 오스트리아잖아요. 예. 마리아 앙투아네트도 합스부르크이고, 합스부르크의 제국이, 거기서 어떤 문화유산이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우리가 아는 음악가, 하이든, 모차르트,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히틀러가 침공하기 전까지,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정말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문화, 인문,
그런 예술이 풍부히 정말 그 유럽에서 최고 가는 그런 그 지성의 어떤 그런 그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 각 그 인종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함께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히틀러가 이제 침공 오스트리아로 이제 합병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치 독일 당시에 지금 말하는 피터 드러커 그리고 뭐 경제학자 중에 하이에크 또 미제스 슌페터 또 에릭 홉스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학가 스테판 츠바이크 그런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인재가 그 당시에 그렇게 전쟁 직전에 그렇게 오스트리아에서 출생을 했는지 저는 참 지금도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나치 독일 때문에 전부 이제 흩어지죠. 히틀러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프로이트도 영국으로 가고 슈테판 츠바이크도 그냥 막 그 세계를 떠돌아요.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떠돌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에크와 미제스 슌페트는 경제학자잖아요. 그리고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의 창시자이고 미제스도 마찬가지고 슌페트도 이제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학파가 오스트리아 경제 학파가 미국으로 이주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신자유주의를 꽃피우고 우리가 말하는 대처리즘, 레이건, 로믹스 이런 걸 이제 거기서 이렇게 꽃을 피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누구 때문이냐? 히틀러 때문이었죠. 그래서 프로이트도 영국으로 가고 츠바이크도 결국은 그래서 이 피터 드루크도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히틀러의 그 압제를 피해서. 그래서 그 미국으로 가서 자신의 그 경영, 자신의 그 철학을 미국에서 꽃피운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이 뭐 GM이나 큰 대기업이 이렇게 막 그 성장할 무렵인데 피터 드러커가 거기에 경영학이라는 것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21세기 지식 경영 여기 보면 제가 노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어제를 버리는 것이다. 어제를 먼저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창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1세기 지식 경영은 1999년도에 피터 드루커가 발표한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넥스트 소사이어티거든요. 넥스트 소사이어티는 지금도 새 책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책은 또 2002년도에 출판이 되었고 그리고 또 경영의 지배 같은 책 2003년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책이 자기 경영 노트인데 이건 피터 드러커가 1966년도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1966년도에 피터 드러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선택하라. 그런 내용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내용들이 너무나 이렇게 훌륭한 거예요. 그 경영의 그 출발점은 고객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되어야 한다. 지식과 기술로 무장한 지식 근로자의 시대의 도래. 그러니까 그 근로자들을 지식 근로자로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지식과 기술의 시대. 정말 이 피터 드러커의 책은 오래되었지만 제가 15년 전에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봐요.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도 이게 이 피터 드러커의 내용이 그대로 현실에 적용이 돼요. 그때도 됐었지만 지금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경영학 거의 한 39권 정도의 그 저서를 남겼는데 경영학, 경제, 사회 분석, 또 정치, 철학, 경영, 사회 모든 그런 정말 분야에 그리고 이분도 인품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권위적이지 않고 이렇게 많은 그 저술 활동을 하고 뛰어난 학자임에도 권위적이지 않고 그렇게 또 아주 장수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긴 이렇게 유산이 정말 대단해요. 근데 제가 끝으로 제가 왜 이 책을
15년 전에 그토록 열심히 읽었을까? 2년간에 걸쳐. 다른 책 그때는 제가 거의 안 봤어요. 피터 드러커 책만 제가 거의 판 거예요. 제가 거의 나온 책은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중요한 것들은 이제 노트에 다 이렇게 옮겨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좌파 정당의 당원이었어요. 열린우리당 당원을 2003년부터 했거든요. 이렇게 쭉 이제 국민창리당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고 뭐 이렇게 쭉 좌파 정당을 했는데, 제가 좌파 정당의 당원을 해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 뭐 정당의 조직 운영 뭐 이렇게 모든 이런 단체 주먹구구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늘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그 진보 좌파라는 게 뭔가 끝없이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끝없이 개혁을 하고 끝없이 이게 변화를 해야 돼. 이 사람들은 늘 과거 얘기만 했어요. 친일파 때려잡아야 된다. 뭐 대기업 뭐 재벌 뭐 타도 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뭐 조직 단체 좌파의 이렇게 정당이나 옆에 그 쭉 유관 그 단체들을 보면은 정말 전근대적이고 구시대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그리고 과연 정말 그 사람들이 나는 직장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사업을 해본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그 어떤 그런 리더급들이 항상 그랬어요. 그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뭐, 공산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말 혁명을 원하느냐 이랬더니, 아, 요즘 세상에 누가 혁명을 합니까? 말과 또 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정말 그 현실의 밑바탕을 두고 미래를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뒤죽박죽 주먹구구식이고 도무지 이 사람들이 그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기 시작한 거예요. 피터 드러커 책을. 제가 이 책을 읽어서 좌파를 한번 개혁을 해보겠다고. 참 헛된 망상이었죠, 제가. 그래서 읽기 시작한 게 21세기 지식경영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당 조직이나 어떤 그런 그 당원 네트워크나 이런 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변화와 혁신 뭐 이런 거, 그리고 너무나 책을 읽지 않고 너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피터 드러커의 책을 읽은 거예요. 읽게 된 계기가 좌파 정당을 한번 개혁을 해보겠다. 근데 역시 뭐 바위에 뭐 계란치기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읽어보면 정말 훌륭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이분은 항상 변화와 연속 사이에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정책. 그 굉장히 균형을 중시해요, 이분은. 어디에 치우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떤 피터 드러커를 가리켜서 뭐 보수주의자다? 아니면은 뭐 사회주의자 아닌,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정치 이념 자체를 가지고 놀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변화와 혁신과 그리고 미래와 현재, 과거 이 사이 균형을 중시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을 남겨놨는데, 이게 아쉽게 여러 권이 지금 절판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책을 읽고 이렇게 정말 그 독서 노트를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얼마나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 한 권이 전부 피터 드러커 책을 읽고 제가 해놓은 메모들이에요. 가끔씩 읽어요. 너무 제가 봐가지고 이 노트가 이렇게 막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테이프까지 이렇게 막 붙여놓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터 드러커의 책들은 오래되어도 정말 읽어볼 만해요. 일반 책들하고 레벨이 틀려요. 배우고 얻게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한번 그 피터 드러크의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정말 거의 빠져나오기 힘드실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무협지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꿈도 무협지 꿈을 꾸고 막 그랬거든요. 한 2년을 막 무협지만. 저도 이제 책을 한번 읽으면은 이렇게 몽땅 다 읽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제가 이문열 책을 읽으면은 이문열 소설을 몽땅 다 읽어요. 그리고 이청준을 한번 잡으면 이청준 모든 그 작품을 다 읽거든요. 저도 이제 피터 드러크도 그런 식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읽어도 이 피터 드러크의 그 경영 방식은 지금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은 책 안 읽으니까 저는 젊으신 분들 피터 드러크 책 한번 보세요. 이 도서관에 가면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책들이 이제 오래되면 도서관도 진열을 안 해두고 보존석으로 보내서 책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저도 도서관에 가서 피터 드러크 검색을 해보면은 올해 2000년 전 이전 책이 이제 낡았다고 해서 보존석으로 보내고 이게 서고에 꽂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피터 드러크의 책들이 좀 새로 이렇게 출판이 되어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썸네일에 제가 책 2권만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게 프로페셔널의 조건과 넥스트 소사이어티. 이 책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책이에요. 뭐 조금 오래되었지만은 전혀 지금 읽어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좌파 정당, 우파 정당들이 굉장히 구닥다리거든요. 그 방식이. 좀 피터 드러크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찌감치 이 책을 읽고 그러다가 입 바른 소리 하다가 항상 그냥 모난돌이 종 맞는다고 그렇게 된 거죠. 네, 오늘은 피터 드러크 책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다음에도 또 한번 간간히 제가 읽어서 좋았던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